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내년도 세입이 크게 줄어 87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8일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16년도 수입이 5,138억 리알, 약 1,370억 달러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8,400억 리알, 약 2,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2015년도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인 9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정난에 직면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따라 29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을 최고 67%까지 전격 인상합니다. 국제 금값이 유가 급락에 따른 상품 가격 부진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28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7.6달러, 0.7% 하락한 1,068.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국제 금값은 1% 가까이 상승했지만 6분기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최장의 하락세로 올해에만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3.3% 하락했고 팔라듐도 1.5% 떨어졌습니다. 백금도 0.9%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4% 급락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12월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0.1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인 마이너스 4.9보다 크게 악화한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7.0도 대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0을 밑돈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댈러스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년 3월 기업 공개 등록제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무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IPO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상장 제도는 그동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심사지였습니다. 등록제를 시행하면 당국은 IPO의 조건으로 기업의 전망이나 수익성보다 정보 공개 의무를 더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쇼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2015년 거래일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관망하는 가운데 어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이라서 거래량이 적어진 데다가 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먼저 어제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보시죠. 자, 뉴욕 증시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4% 내렸고요. 나스닥도 0.15% 내리면서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22%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연말인 만큼 거래량이 일단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이 뉴욕 증시가 시작부터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낙폭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바로 국제 유가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3% 넘게 내리면서 뉴욕 증시도 장 초반부터 밀렸는데요. 특히 어제 에너지주와 원자재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또 아이폰 판매량 둔화 우려감에 1% 넘게 하락한 건 역시 이 증시에는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유가 급락 여파에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0.7% 가까이 내렸고요. 프랑스 CAC 지수도 0.97%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영국 증시는 어제 박싱데이로 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전체적으로는 잠잠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연말이라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유가가 3%씩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에서도요. 원자재주와 에너지주들이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유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 역시 급락을 했네요. WTI가 전일보다 3.4% 내리면서 36.8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3% 내리면서 36.7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감이 유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인 일본의 석유 판매가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에 우려감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올해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98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재정난에 직면한 사우디가 내년에 정부 예산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이란은 여전히 수출 증대를 위해서 원유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산유국들의 위기가 왔는데도 유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일본이 오르고 중국이 내렸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56% 오르면서 18,873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경제 지표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본의 11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감소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엔저 현상으로 수출주가 잘 오르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연말인 만큼 역시 일본 증시에서도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제 중국 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2.6% 가까이 내리면서 3,5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11월 공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소폭은 10월에 비해서는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에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후에 규제가 됐었던 대주주와 경영진의 보유 주식 매각 금지 조치가 2016년 초에는 해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요. 추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양시장이요. 모두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1.34% 내리면서 19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이 코스피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다만 어제 기관은 14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1,46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미리 지수가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또 배당락 당일인 만큼 기관의 매도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지수 하락 여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0.68% 내리면서 65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개인이 700억 원 넘게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또 하락했습니다. 2원 40전 내리면서 1165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새해 전략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워볼 때가 아닌가 싶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경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입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인 만큼 글로벌 증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지난주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부터 거래가 조금 많이 하산하긴 했었는데 일단 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박한 국가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2015년, 을미년이죠. 예,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 2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아니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속상하고 억울하고 열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기대한 거와 반대로 내가 노력한 거에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큰 폭의 하락세를 국내 시장에 보였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화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만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앞서서도 금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주 제 전략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식 투자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애쓰게 힘들게 모은 돈을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찾기 위해서 이 재테크의 한 업종인 주식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내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개개인의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나름의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셔야지만 주식시장에서 미소 짓는 날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전일 세계 증시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미국으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유가가 급락을 다시 했죠.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3.4%가 급락한 가운데 전체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당연히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창초보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현격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먼저 그 닥스 일봉 차트 한번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준 지표 중에 하나인 닥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한번 보세요. 지난주 급등에 따른 눌림목,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사 유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에요. 왜? 지난주 일주일 크리스마스 시즌 산타랠리 영향으로 그렇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주는 어차피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는 점이죠. 근데 조정치고는 어때요? 굉장히 견고한. 근데 제가 자막에도 표시해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변곡전 구간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하는 모습이에요. 과연 지지난주 말에 찍었던 쿼드러플 층대에서 찍었던 그 저점이 과연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느냐의 여부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미국 시장도 이번 주는 1월 1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다음 주가 변곡점의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래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거래량의 증가 여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변곡점 구간이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린 이유는 뭔가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하든지 변동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이 감이 좋으신 분들,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 팍 채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드렸으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파생 투자, 선물이나 옵션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기회가 되는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튼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는 23포인트가 하락했죠. 그러면서 17,528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달아줌으로써 오히려 하락을 했지만
상승한 것과 같은 그런 투자 심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나스닥 시장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락이 7.5포인트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하락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지난주 급등했다는 눌림목의 과정, 관망세를 보였다, 소강금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유가가 하락했습니다만 또 시가총액 1위 종목,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죠? 예, 그렇죠. 애플이죠. 이 애플 주가가 1.12%가 하락하면서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도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강금을 보인 그런 전일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요, 자, 어제가 박싱데이였습니다. 어떤 분이 박싱데이라니까 무슨 전 국민이 무슨 킥복싱을 하는지 권투를 하는지 이렇게 농담입니다. 좀 썰렁했죠? 네. 이 박싱데이라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26일이죠. 이 26일을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이 박싱데이는 성 스테파노의 날입니다. 성인의 날이죠. 그래서 보통 기독교 국가들, 특히 영연방 국가들은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날을 성 스테파노의 날, 박싱데이라고 해서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탄절 이후에는 연말까지 연휴 휴가 시즌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휴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다른 거래가 됐던 독일이나 프랑스는 장이 열렸지만 그렇죠. 거의 소강국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유럽 증시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그래서 독일은 0.69%가 하락했고요. 프랑스는 0.97%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영국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박싱데이로 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봤기 때문에 유럽도 비슷합니다. 자,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걸 제외하고 그림만 한번 보세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비슷하죠. 지지난주에 찍었던 저점, 장대 음봉이 있죠? 12월 중순에 찍었던 그 저점과 과연 이번에 찍은 저점이 쌍바닥으로 돌아나가느냐.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모든 이동평균선. 제가 화면에 제시하는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인데 여러분도 화면에 그렇게 보시시라 모르는데 저게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축이 되는 이동평균선이죠. 이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 급등하든지 아래로 급락하든지 이런 분기점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추가 조정과 상승의 전환 포인트가 곧 도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분기점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방향성 체크를 하면서 배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상승에 비중을 두겠다는 건 상승에 배팅하겠다. 나는 하락에 배팅하겠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자유이십니다만 그러나 원칙은 방향성을 확인하고 배팅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한번 가보죠. 중국 증시가 어제 국내 증시가 25포인트 급락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증시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 하락 반전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폭을 오히려 키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낙폭을 줄이다가. 자, 중국 증시.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지수가 2.55%. 최근 들어 최대의 급락입니다. 최근 12월 달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아닌가 당일 하락폭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5%가 급락하면서 3,535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해종합지수가 조정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국유기업이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IPO 과열 우려감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공업이익 지표가 크게 부진함에 따라 이 공공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민대표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상장사 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 우리나라 표현은 보호예수 기간이죠. 이 의무 보유 기간을 해제하겠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IPO 등록제를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보도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 속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기리한 횡복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보아뱀이라고 하죠. 무슨 보아뱀 맨키로, 그죠?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의 장에서는 두 가지 패턴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급락하든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간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 시장도 오늘 잠시 후에 열리는 중국 시장도 전일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하락 시에는 단기 매수 구간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단기 매매다 하는 점이죠. 자, 정리 한번 하죠. 유가, 지금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예, 유가. 또 하나는 달러화. 그렇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느냐, 약세를 보이느냐. 유가가 강세를 보이느냐, 약세를 보이느냐. 이것이 그대로 증시에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조금 가속되면서 하락할 때 조금 더 하락하고 상승할 때 조금 더 상승되는. 더군다나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변동성만 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쫙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딱 움츠린 것처럼 좀 움츠리고 시장을 조망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증시는 유가의 급락, 그렇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경제 지표의 악화, 그리고 다른 악재성 재료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커다란 축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세계 주요 증시가 변곡점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1, 2주 안에 어떤 위로 상승하든지 아래로 추가 하락하든 그런 변곡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세계 증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증시 리뷰 아주 자세히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강 후약이라고 하기에는 어제 시초가도 조금 약했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 리뷰 역시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망 2,000포인트 돌파한다면은, 그쵸, 한번 매도해주자 하는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매도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하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이유, 어제까지였죠. 네. 배당락을 노린 다분히 인위적인 매수였다.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다면 현물시장, 주식시장도 매수하고 여러분이 하는 선물시장, 아시는 이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도 매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파생은 현물시장 매수한 만큼 매도를 했다는 말씀 이미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배당락이죠. 네, 배당락이 과거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포인트 내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일 코스피 시장의 종가가 1960포인트대였기 때문에 한 25포인트 내외가 하락하면 1930포인트대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락한 게 아니죠. 왜? 배당락이 감안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 어제까지 갖고 계시다면은 어제 배당을 받습니다. 오늘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당락이거든요. 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항상 선행지표죠. 그래서 오늘은 하락할 것을 미리 선 반영됐고, 여기에다가 오후장 들어서 중국의 급락,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하락폭을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비교적 크게 하락했어요. 국내 코스피 시장이 무려 26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죠. 네,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보면은요, 예,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시장이 1960포인트대까지 이틀 만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18일 연속 매도일을 보였고요. 개인 투자가들 너대까지 11일 연속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공정위에서 삼성물산 오버행에 대한 발표를 했죠.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내년 3월까지 매도하라. 순환출자 고리 연결고를 끊기 위해서 매도해야 된다 하는 발표를 함에 따라 이것이 또 악재를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도 3억 8천만 주대로 어제 그제는 5억 주가 넘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1950포인트 라인 전후로 해서는 그때는 지지선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하락한다면, 만약에 배당락 하면서 갭 하락한다면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배당락 지수가 적용되면서 아침 시초가 갭 하락 출발한다면 오히려 금일 오전 땅에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단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대로 그 이후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처럼 말해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죠. 자, 5초롱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왜냐,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 이거 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 1월달, 2월달 연초는 코스닥 시장 종목이 될 것이래, 개별 종목이. 그래서 대형주는 좀 자제하고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해라. 아니다. 이제 지수가 올라갈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은 대형주로 해라. 코스피 시장 종목으로 해라. 코스닥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한 종목으로. 외국인이 18일, 어제까지 18일 매도일을 보였지만 내년부터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다 이게 전망에 불과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에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나눴던 그 개념도 좀 많이 쇠퇴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코스닥 시장은 벤처 위주 기업, 신생기업을 위주로,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전통기업, 제조업체 위주로 했는데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리고 대형주, 중소형주 의미도 허물어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다, 코스피가 좋다 이런 단순 논리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전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는 놈은 갈 것이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가는 놈은 갈 것이고 빠지는 놈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무처럼 말해. 차트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 그렇죠? 예, 그 저점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반등을 줬다가 붕괴해요. 제가 1차 지지선으로 제시했던 라인이죠. 네. 여기서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여기서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반등 국면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어제 종가가 코스닥 시장도 하락했습니다만 652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예. 일주일 내내 연속 하락하는. 아무리 하락장 약세장에서도 4, 5일 연속 하락하면 반등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추가 조정을 받을 때는 반등권에 들어오는. 이 반등권에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면 배팅에 들어가 있지만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하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반등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일장에서 4.48%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52포인트, 그러니까 650포인트 이하로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 지지선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무려 502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289억 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공이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가장 많았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전일 동향을 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조정을 받았다. 그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정을 받았으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조정은 예고된 조정이라는 점, 그리고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물론 바로 상승 전환은 어렵지만 오히려 어제까지 급락으로 인해서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올해의 마무리는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구분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혹시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가 매수를 만약에 단행할 경우에는 특히 어떤 섹터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네, 자, 제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죠. 이번 주는 매매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반등을 이끌었던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였던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라든지 주도주로 될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반등을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과대 낙폭했다는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매수 관심력을 말씀드리 앞서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매수한다면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종목의 큰 흐름은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예. 앞서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한번 보시면, 자,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넘는 시장에서 급락을 보이면서 196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950포인트 전후한 시점엔 지지선 형성되어 있겠어서 받는 국면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배당락을 선반응하면서 어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그 또한 오히려 금일 반등의 별미가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하락은 지지선에 근접하다는 자막으로 제가 제드렸죠. 그러나 매매는 자제하자, 선거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말씀 또한 제가 자막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장은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만약에 매수한다면 아침 시초가가 배당락으로 해서 개파락 출발합니다. 그래서 배당하는 종목들은 배당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시초가 매수가 가능할 가능성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낙폭이 심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제가 팁을 드린다면 그동안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렇죠. 강했던 종목 중에 베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예, 전기차 관련주들이 되겠죠. LG화학과 삼성 SDI를 축으로 한 이런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의 테마로 크게 자리 잡았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하락할 때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대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이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매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가장 큰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권의 올해 하반기 4, 4분기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우증권 인수가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이미 됐죠. 그래서 이 증권주들도 오늘 배당락으로 해서 하락을 보인다면 증권주들도 저점 매수,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자만 이것은 단기 매매입니다. 짧게는 2, 3%, 크게는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는 빠지겠다. 끝까지 다 먹겠다는 것이냐? 그렇죠. 가운데 토막만 살짝 먹고 나오겠다 하는 전략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것이 불가능하신 분은 그렇죠. 좀 더 열중시하면서 쉬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도 반등을 이용해서 여전히 비중을 줄이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낙폭과대주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어떤 종목보다도 좀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기차와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고요. 단기 매매로 소폭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고요. 최근 들어 이사님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환율 전망에 더해서요. 전체적으로 오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환율은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주 다시 한번 짚어주시네요. 이 환율 동향이 그나마 제가 지금 변곡점 구간이라는 말씀드렸죠.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죠. 쌍바닥을 찍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보이고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느냐. 근데 이것은요. 국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은 지난 12월 14일 날이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죠? 그것이 하나의 저점으로 자리 잡으면 이번에 바닥을 찍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에요. 그럼 외바닥보다 그죠? 지난 12월 14일 날 찍었던 저점에서의 반등보다 더 큽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14일 날 그렇죠? 장중 저점 1919포인트, 종가 1927포인트부터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목요일 날 2009포인트까지. 장중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본다면 1919포인트서부터 2009포인트까지 몇 포인트? 90포인트가 올랐어요.
왜 바닥에서의 반등이? 그럼 이번에 쌍바닥이 확인된다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최소한 이 수준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방향성이 미지네요. 과연 쌍바닥 치고 돌아간지 여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에 따라서 오늘 하락한다면 3일째 하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하락은 지지선대에 근접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로 해라. 만약에 오늘 단기로 해서 치고 빠졌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아니면 내일장에서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줘요. 이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오늘 조금 먹고 10,000원에 팔았는데 11,000원에 사기 부담스럽지? 이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제가 전에 한번 드렸을 텐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많은 제 고객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막 먹고 파는 종목이 있죠. 수익이 나서 매도한 종목. 근데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아. 그럼 그거는 더 자신 있게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라. 여기에다가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제가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이 어제, 그쵸, 하락하면서 얼마입니까? 네. 1165원 40전으로 마감했죠. 네. 좀 자세히 보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2원 40전이 하락했어요. 이게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 제가 이번 분기점에서 밑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다음 주에 어떻게 환율 시장이 변할지는 아직 퀘션 마크죠. 근데 환율 시장이 최근처럼 안정화 보인다면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 동향도 같이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아주 자세히 잘 들어봤습니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0일, 내일 1부에서는요, 매번 이렇게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던 이주각 이사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내년 증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야간 선물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어제는 거의 부합 수준으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240에 지금 마감을 했고요. 정규시장 대비로 본다면 약 0.08% 오른 장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환산지수로 본다면 1966포인트에 좀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별로 본다면 개인이 665계약 순매도 했고요. 외인이 또 어제와 비슷하게 또 많은 수량이죠. 848계약 순매수했고, 기간은 182계약 정도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79 정도로 지금 조금 어제보다는 좀 다시 좀 오른 상태에 있고요. 일단은 이런 구간을 좀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오늘도 좀 장을 좀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배당락을 오늘이 이제 배당락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어떻게 좀 중요한 외국인들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현물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 움직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어제도 1970포인트 좀 넘어가서 좀 그런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약보 없이. 그리고 유가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 어떤 유가의 하락,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종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주주주 막 떨어지든. 예, 그렇게 좀 어제 진짜 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시초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예상 부분인데 일단은 코스피 환산지수로
야간 선물 지수로 한다면 한 1960에서 63포인트 정도 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배당날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 틀에서 본다면 일단 1975포인트 선에 지금 걸쳐있는 매물대가 지금 구간에서 저항되기 때문에 오늘 구간을 좀 본다면 1950포인트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제 배당 기준이죠. 배당 기준과 코스피 환산지수 계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한번 더 벌써 이제 기사가 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1950선까지도 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시초가 1960포인트 선 근접에서 일단 밴드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960에서 63포인트로 어제 종가와 비슷한 출발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1950포인트까지 장중에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또 배당락일 당일이죠. 오늘 그렇다면은 이 전강회학의 시작을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 뭐 일단은 전체적인 뭐 전략 구성을 본다면 일단 장이 아침에 또 올랐다가 지금 빠질지 아니면 또 빠졌다가 오를지 그거는 일단은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이제 좌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물 시장보다는 일단은 뭐 선물 프로그램 이익세가 가장 컸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전략적으로 좀 본다면 이제 오늘 배당락 이후에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이 이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유가 얘기를 또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유가가 빠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로 코스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 뭐 이 얘기는 뭐, 세살백일의 애기도 알고 있는지 계속 지금 순환적으로 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두 번째, 지금 이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선물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192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기간의 매물이 오늘부터 또 1월 이제 첫째까지 이제 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옵션 만기일이 또 바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포지션 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뭐 중소형주 쪽으로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업종 섹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전반에 걸친 실적 위주의 중소형주를 이제 매매가 계속 해야 된다. 눈에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하시고요. 소비재 구성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섬유, 의류, 신발, 소비재 업종군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의류 쪽에서는 영어무역, LF, 한섬, 아가방, 형지 같은 종목들을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지만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에 또 수혜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유가의 하락으로 해서 호텔 레저, 여행, 항공사 관련주들이 뭐 그 주가의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었는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는 그렇게 주가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랑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단 8만 원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배당락도 굉장히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적 구성으로 본다면 섬유, 의류, 신발 그리고 호텔 레저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업종으로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저는 항상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쪽에서 슈박스, KT뮤직, CJ E&M, 시멘터, YG, SN 같은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서 중국 수혜 관련주들과 함께 음원까지 해서 좀 포괄적인 사업 구성으로 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주들도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일단 오늘 배당락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이 마지막이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한번 키포인트 찾으시면서 장 마감 때까지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일단 1960포인트 부근 예상을 해주셨고요. 실적 좋은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이어 멘토님께서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갈수록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을 좀 많이 했었죠. 어제 대장주들 좀 잘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멘토님께서 내년 초에 바이오 섹터의 반등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신 만큼 이번에 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올해 시장 마무리 전략까지 함께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수 이제 조금씩 하락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로 상승했던 어떤 그런 대형주들의 순환매의 과정들에 있어서 연속성이 나오는지, 그리고 61선에 대한 저항, 특히나 이제 지수, 지난주 연휴 전에 20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수 1% 이상 급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 파동으로 나온 그런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 한미약품과 일단 셀트리온의 61선 지지 여부가 코스닥 시장의 하락 여부와 더불어서 반드시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들에 대해서 어제 상세하게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어제, 오늘 하루만 있으면, 이제 내일 이제 폐장인 상황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어제 다우지수라든지 유럽 증시 일단 쉬어가는 모습들, 크게 특징적인 상황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 또한 거래소와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5일선을 현재 이탈한 어제 상황이면서 지지해야 되는 그런 지지 라인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신년에도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슈들이 상승 모멘텀이 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의 빌미를 어떤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모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하락의 최대 과정은 1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아마 제가 이제 지속 관망하자고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11월 달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크게 뭐가 없었어요, 지금.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미니 산타 랠리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산타 랠리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단짝 상승과 하락 과정들이 현재 너무나도 쉽게 나온 그런 상황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도 현재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과연 얼마만큼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주냐도 관건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도 지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과연 내년까지 홀딩하고 갈 것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61선을 한번 뚫어줬죠. 61선 한번 돌파를 한 상황에서 20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1980선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서 21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어느 정도 오늘 재차 상승 과정으로 좀 들어왔어야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구간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이제 61선에 대한 중요성 여부를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61선에 대해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난번에 한번 201선까지 상승 돌파를 한 모습들. 자, 이번에는 돌파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면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지수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홀딩하고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수가 좀 급락을 해도, 일단 뭐 어제 저희 이제 보유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6% 넘게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모습이었지만은,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물려 계신 그런 종목들이 10% 이상 손실 공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한마디 합니다만은, 일단 월 초부터 아직까지는 손실을 확정 짓지 말고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니 결국엔 이제 매수가까지 오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결국에는 보유한 종목이 재료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그걸 개별적으로 이제 짚어드리지 못한다는 점 또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중히 좀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그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라면은 그 재료를 믿고서 어떤 그런 평단가 싸움만 잘하면 롱런의 관점으로 봐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재료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애매한 위치의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종목별로 이평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가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뭐 21선이나 뭐 61선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서 내가 보유한 단가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미만인 상황이다라면은 어느 정도 손절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거꾸로 이제 21선도 무너지고, 뭐 61선도 무너지고, 121선도 무너지고, 주요 이평선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종목이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무대포 정신으로 홀딩을 좀 해서 끌고 가는 것이 맞다. 자, 그만큼 이제 소외가 돼 있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이라는 것이 증명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통이 있더라도 조금 더 긴 호흡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언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재료가 있던 어떤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은 언젠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역량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종목들은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일단 상승 시에는 매도로 현금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주요 이평선들을 깨진 그런 종목이다라면은 일단은 홀딩을 해서 손실을 확정짓지 말고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한몫한 섹터가 어제 이제 바로 언급을 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61선에 대한 지지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반드시 이제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라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와야 연초에 좀 재미를 볼 수 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연말에 배당 관련된 이슈로 상승했던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넘어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까지 연속적으로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이탈한 어제 셀트리온이 61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121선도 살짝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지 라인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오늘 정도부터는 이제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어느 정도 대장주가 반등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의 과정들이 소폭이나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보유하시거나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해서 매수해보자 라고 누차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분명한 건 종목들이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작년과 올 초보다는 커진 종목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을 해소하고 어느 정도 연초에는 반드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시장이 재차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자, 하지만 거꾸로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또한 굉장히 1월 달에는 힘들어진 그런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외국이나 기관들 결국 이제 주포들에 대한 매도세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매도세가 재차 매수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재료성이 전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신약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이런 3박자가 골고루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오시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좀 주문드리면서 자, 이제 폐장이 하루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2015년도 주식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사서 손해본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셔갖고 같은 실수와 같은 손실 하지 않게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신년에도 지수가 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열어주셨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에 재료가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종목별로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배당락인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시간으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950포인트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650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장중 반등이 가능할지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뒤에 진행되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일아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어제까지도 매서웠던 추위는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서운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춘천의 기온이 영하 12도, 속초 영하 7도, 서울 영하 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어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고요. 그 밖에 전주와 대구 6도까지 올라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계속해 건조해져 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일부 경기도, 영남과 전남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메말라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 상태는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제주도로만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도, 춘천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으로는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또 신년으로 넘어가 첫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